전북 지역은 지난해 봄철 냉해 발생으로 과수 농작물 피해가 컸습니다. 올해는 냉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여파로 수확량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 전 대표는 새만금 솔라파워 사업단장으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순창군이 올해도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 감소 인구가 많았지만 전입 인구가 늘었다며 보편적 복지 정책의 성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정읍경찰서가 옛 청사가 지어진 지 36년 만에 신축 이전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은 지난해 봄철 냉해 발생으로 두릅과 포도 등 과수농작물 피해가 컸습니다. 냉해 피해를 입었던 농민들은 작물을 다시 심는 등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요. 올해는 냉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여파로 수확량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창군 복흥면 일대 두릅 재배 농장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4월 말 냉해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다행히 올해는 냉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냉해 여파로 수확량은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농민들은 비료와 퇴비 등을 뿌리며 두릅 등 과수나무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냉해가 일찍 왔어요. 와가지고 옆에 농가 4만 평 정도 하시는 농가들도 막 수확량이 막 반절 정도 줄어버리고, 또 이번에도 보니까 작년 여파로 인해서 50%에 30%가 줄었어요. 수확량이.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그 대책을 좀 세워서 비료 지원, 또 그 퇴비 지원 이런 좀 확대 지원해 주셨으면 어려운 농가들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리산 일대 포도 농장의 경우 냉해 피해를 입은 포도나무를 뽑아내고 새로운 묘목을 심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냉해 피해 예방을 위해 종이컵 보급과 함께 비료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예산은 이미 바닥난 상태여서 추가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릅 냉해 피해를 위해 예방하기 위해서 종이컵을 각 농가에 신청을 받아 공급을 했습니다. 두릅이나 밤은 전용 비료를 해서 구매가의 50%를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 농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올 예산은 이제 거의 집행이 됐고,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두릅 같은 경우는 비료를 더 한번 줄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농업재해 가운데 90% 이상이 과수 피해율입니다. 저온 피해의 경우 과수 피해율이 98% 이상으로 다른 작물에 비해 취약한 실정입니다. 냉해 예방 영양제 살포 등 저온 피해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4일 알선수재 혐의로 전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서모 대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전 대표는 2020년 새만금 솔라파워 사업단장으로부터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대가로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게도 관련 청탁을 했다는 서 전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주 신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9년 만에 인구가 증가한 순창군이 올해도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창군은 지난 4월 말 기준 인구가 26,804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40명이 더 늘었습니다. 순창군은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 자연 감소 인구가 100명이 넘었지만 전입 인구가 많아 인구 증가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를 보편적 복지 정책의 성과라고 봤습니다. 정읍경찰서가 신축 이전했다는 소식 지난주 금요일 짧게 전달해드렸죠.
옛 청사가 지어진 지 36년 만인데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해 임병숙 전북경찰청장, 이학수 정읍시장 등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윤희근 축하드립니다. 공학농민운동의 발상지인 유사의 깊은 고장이자 호남의 금강이라 불리는 대장산이 위치한 아름다운 단풍의 도시 정읍시의 평온한 일상을 수호하는 정읍경찰에게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청사의 열악한 주차 시설과 노후 시설에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준공한 시청사는 청사 주변을 시민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조성하였고 시민의 편의를 위한 민원인 주차장과 보다 강화된 인권 보호를 위해 별도 조사실 설치 등의 인권 친화적 수사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민원인 방문이 많은 부서를 건물 1, 2층에 집중 배치하여 경찰서에 오시는 시민 누구나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정읍경찰은 이곳 시청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며 민생 침해 범죄를 강력히 엄단하고 노인, 아동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나아가 우리 경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목표인 주민이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해 정은 시민 모두가 안전한 생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충분히 있기까지 누구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김항돈 서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정읍 경찰서는 앞으로 쾌적한 직무 환경에서 시민을 위한 경찰로 시민이 공감하는 치안 활동에 전력을 다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시도 시민의 생활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한 적극 협력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화학업체에서 황산이 유출됐습니다. 누출량은 200리터가량으로 소방당국이 추가 유출을 막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업체 직원 2명이 어지러움 등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황산 탱크 배관을 교체한 뒤 시험하는 과정에서 배관 유리가 부서지며 누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토지 가치를 부풀려 농협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감정평가사와 부동산 개발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감정평가사 46살 A씨와 57살 B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배임 증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49살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농협 직원 49살 D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저출산 문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다는 젊은 층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족 실태 조사 결과인데요. 출산율 반등의 신호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살 자녀를 둔 30대 직장인 성승훈 씨. 아이가 주는 기쁨이 크다 보니 여건만 허락된다면 자녀를 더 낳고 싶습니다. 애는 기르기 힘든데 애가 이쁘고 귀여워서 그리고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것 같아서 더 낳고 싶습니다. 자녀를 가지거나 더 가질 계획이 있는 젊은 층이 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6월에서 7월 전국 1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30대 응답자의 27.6%가
자녀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20년 조사 때보다 9.4%포인트 늘었습니다. 30세 미만은 15.7%가 자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직전 조사보다 6.8%포인트 늘었습니다. 조사 특성상 그 출산 계획, 당장의 출산 계획보다는 이제 좀 포괄적으로 자녀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0년보다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한 걸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출산율 반등으로 이제 이게 이어지려면은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사회 각계가 같이 좀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한 시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안정 지원,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일 생활 균형 지원 등 젊은 층들이 원하는 정책들이 지원된다면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남원시가 고려 문종 시기에 건립된 사찰인 만복사지를 복원하기 위해 만복사지를 관통하는 국도를 철거합니다. 남원시는 만복사지를 동서로 관통해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저해하는 국도 24호선 130m를 이달 말까지 철거할 계획입니다. 폐도 사업이 완료되면 만복사지 하부에 대한 발굴 조사와 석인상 등을 이전 정비할 방침입니다. 만복사지 폐도 사업은 남원의 문화와 역사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제시가 정부의 새만금 신항만 개항에 대비해 항만 운영 전략을 짜기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김제시는 지난 3일 새만금 신항 개항 대비 김제시 항만 운영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국내 30여 개 무역항에 대한 운영 비법을 알아보는 한편 신항만 조기 활성화를 위한 항만 운영 전략과 지자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김제시는 앞서 신항만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술대회 등을 통해 새만금 신항만의 특성화 전략을 세워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새만금 신항만은 환황해권 거점 항만을 육성을 목표로 2040년까지 9개 선석을 조성할 예정으로 우선 2개 선석을 갖춘 신항이 2026년 개항할 예정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전북 중진론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고 합니다. 박신임 원내대표 체제 출범 후 곧바로 있을 주요 당직 개편과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 배정 결과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전북 정치권 중진론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신문은 관측했는데요. 당장 민주당 박신임 원내대표가 진행할 수석 부대표와 대변인 임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원내 수석 부대표는 통상적으로 재선급이 맡은 관행을 생각하면 신영대 의원, 이원택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당직 개편과 관련해 전북 정치권 입장에서 21대 국회 4년 내내 도민으로부터 평가를 받느냐, 아니면 말로만 중진시대라는 비아냥 섞인 말을 들을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고창 지역화폐인 고창사랑상품권 카드로 착한 가격 업소에서 결제하면 5%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방식은 결제 금액의 5%를 되돌려주는 캐시백 방식으로 고창군이 지정한 착한 가격 업소 31곳이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지역화폐 구매 시 10% 할인과 착한 가격 업소 이용 시 5% 적립을 받아 최대 15%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가 행정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청년 인턴을 추가 채용합니다. 부안해경은 6월부터 반년 동안 근무할 청년 인턴을 7일부터 나흘간 모집합니다. 이번에 채용할 인원은 3명으로 청년 인턴 경력자가 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 유사 경력으로 반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